자, 앞서 인공위성과 발사체 이제는 뭐 우리의 기술로 이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쏘아 올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몇몇 기사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게 100%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몇몇 수입을 해서 이거를 그냥 조립을 한 정도도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현실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박사님 네. 어떤가요? 인공위성이 이제는 뭐 거기 들어가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개하기 힘든 원천 기술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네네. 이게 다 우리나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은 우리나라 원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100% 어떤 부품 국산화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처럼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근데 예,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건물 지을 때 뭐 건자재 같은 것들은 다 수입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어떻게 잘 설계하고 시공해서 멋진 건축을 하느냐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품을 정말 우리가 수입하고 핵심 부품이 의존도가 높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성 관련돼서는 굉장히 단기간에 우리가 기술 수준을 굉장히 높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번에 저희 그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서 만든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네네. 우리 발사체로 발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들어간 모든 부품들이 다 국내에서 개발됐고 오. 특히 그 핵심적인 탑재체, 그러니까 영상 레이더라고 하는 그 예, 예. 탑재체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해서 위성에 실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영상 레이더인가요? 그거는 이제 탑재체이기 때문에 저희 위성은 그게 이제 주 임무 장비가 되겠고요. 예. 자세 제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뭐 사진을 찍으려도 네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진 찍고 싶은 위치를 정확히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 이게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만 틀어져도 전혀 딴 데 찍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으로 치면 달팽이관 같이. 달팽이관, 예,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그런 기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아주 적절하신데 그 안에 관성 항법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예. 계속 운동이 지속되는 현상을 잘 측정해서 그래서 나의 운동 상태를 아는 센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별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내가 아는 별자리랑 비교해서 내가 정말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런 이게 것들을 계속 판단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네요. 진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별자리를 활용해서.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네네네. 그다음에 어디를 보는가 뭐 이런 것들을 예.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데를 안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이렇게 좀 틀어줘야 될 텐데 그거를 딱 원하는 만큼 틀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국산화가 다 된. 지금 저희 경우가 있는 거네요. 요번에 한 차세대 소형 위성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위성 중에 거의 최초로 모든 것을 국산화해서 활용한 위성이 되겠습니다. 자, 유재석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국산화 발사체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나요? 예, 발사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 미사일 기술 보호 조약이라는 게 있어서 발사체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네 각국에서만 있지 이거를 딴 나라에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국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네. 국산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않을 수가 부분이네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발사체는 국산인데 그러니까 위성에 물론 저기 카이스트 인공위성 센터는 그렇지만 항우연 내에서도 위성이 많습니다. 예. 근데 핵심 부품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부품들을 갖다 쓰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네. 너희 우리 부품 갖다 썼는데 딴 나라 발사체에 쏜다고? 안 돼.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아예 그냥 우리나라 발사체를 못 쏘게 됐는데 지금은 선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예. 누리호에
실을 수 있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오픈된 상태입니다. 야, 요거에 대한 패권이 있는 국가가 사실은 그거를 또 다 이렇게 내주진 않겠고요, 당연히. 예. 그래도 조금씩 풀어져가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그 발사체를 또 한 예를 들면은 저희도 이제 모든 거를 다 국내, 왜냐면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만들 수는 있는데 알루미늄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소재는 가져옵니다. 판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발사체가 이제 3.5m 직경인데 네. 거의 도넛 링 같은 소재가 들어가요. 왜냐면 판으로 해버리면은 가운데 다 버려보니까 아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지드 링이란 소재가 있는데 예. 도넛처럼 생기는 거를 예. 저희가 그거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입해 왔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익스퍼트 라이센스가 한번 걸려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발사체 들어가는 게 뻔하니까 너희한테 못 팔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첸나이로 날아가서 거기서는 이제 유럽 쪽이나 인도는 그런 EL이 없어요. 거기 가서 했는데 좀 비싸요. 그래서 프랑스를 한 번 더 날아갔어요. 경쟁을 시키니까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아, 대단하시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든 공정을 다 배워와가지고요. 예. 한국 경산에 이제 K 업체에다 기술 이전을 해서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 문익점인데요? 야, 아이고, 문익점이시네, 문익점. 이렇게 예? 개발을 해놓으니까 예. 여기 이제 발사체 들어가는 주요 소재라서 다른 쪽 저기 이제 국방 쪽에서도 이제 쓰고 그러니까 여러 그렇죠. 그렇게 목화 한번 가지고 네, 오면 네, 쫙 퍼집니다, 이 지방에도 이게. 쓰고 저 지방에서도 쓰고 그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거의 그 되게 민감하게 이제 못 들여오는 부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두 부분 모두 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뤄낸 거잖아요. 그 사실은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심지어 알고 있는 것도 잘 못 쓰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공위성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바로 우리별 1호잖아요. 네네. 우리별 1호 당시에는 사실은 진짜 아무 기술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된 거고. 한설아 박사님도 워낙 또 과학계 발이 넓으시니까 우리별 1호 만든 그 핵심 멤버 중에 3명이 예. 저와 절친까지는 아니지만 예. 누나 동생 하는 누나 동생이면은 저도 아직까지 누나라고 못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친한데 그럼 친한 거죠. 예, 그 발사체 250명 가지고 성공한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네. 일이지만 얼핏 생각하면 미국은 1969년에 사람을 달까지 보냈는데 700km 이제 700km 성공했다고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긴 하거든요. 네네. 대단한 거 저 인정합니다. 저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별 1호 때 그야말로 대학 갓 졸업한 컴퓨터 프로그램 좀 하고 똘똘하기만 했던 그 학생들 영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공위성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해외 수출하고 난리예요.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해외에 정말 이제 수출하는 대단하다. 상황까지. 예. 지금 인공위성 연구소를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세트랙이라고 불러요. 네. Satellite Technology Research Center인데 거기에서 우리별 1호, 2호, 그 다음에 이제 3호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개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창업한 회사가 이제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는 베이비의 아이는 아니고 세트랙 이니셔티브 예. 이렇게 되고요. 저도 베이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아니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 잘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어렵죠. 지금 그 우리나라 국제 연구기관에서도 어렵게 위성 개발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인프라도 없고 오직 그 실력 하나 가지고 나가서 이 위성 쪽에 우주 산업을 일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시기를 정말 잘 극복하고 2009년부터는 이제 해외에 위성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만드는 걸 떠나서 이제 수출까지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뭐 UAE 이런 데는 위성 시스템 자체를 다 수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리고 뭐 스페인 또 여러 나라들의 위성의 핵심적인 광학 탑재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수출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형 위성 쪽에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기범 박사님께서는 이런 인공위성의 이런 독자적인 개발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뭐, 예, 수출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 분야는 할 수가 아, 그렇죠. 이거 할 수도 없는 못하니까. 뭐 예. 그런 분야죠. 인공위성은 시장적 가치는 분명히 굉장히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발사체는 이게 정말 굉장히 보호받는 기술이고 또 독자적인 기술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예로서 우리가 뭐 7번째 발사 국가라고 할 때 그 7번째는 유럽은 이제 하나로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를 보면 영국은 70년대 이미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거의 갖고 있었지만 개발을 하지 않고 유럽과 같이 하다가 이제 들어서는 우리도 독자적인 기술이 필요하겠다 해서 영국은 독자적인 발사체 연구를 다시 하고 있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런 국가들도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발사 기술이 필요하겠다라고 인식을 받고 유럽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후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벌써 독자적인 기술을 갖췄다는 발사 능력을 갖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최근만 봤을 때는 발사체가 워낙에 이슈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인공위성을 하시는 분으로서 조금 뭐 우리도 충분히 중요하고 실제로 중요한 건데 너무 저쪽으로 좀 이렇게 좀 관심이 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관심을 위성에도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한마디 그런데- 하세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한테 예, 한마디 후배분한테 한마디 하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 인공위성은 이제 굉장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예. 기술도 많이 성숙하고 또 제법 많은 인공위성을 이미 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운영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별로 새로워 보이지 않고 맨날 성공하듯이 그러니까 늘 1등 하던 애인데 네, 그렇게 좀 그러니까 발에서 50등 하던 애가 10등 정도에서 이게 대단한 성장이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상위권에 있었으니까 뭐 이런 예,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뭐 우리 발사체도 분발하셔가지고 예. 우리 발사체 팡팡 쏘더라도 예. 뭐 국민들이 그냥 뭐 항상 하던 일이네 하고 박수 칠 정도가 되면 항상 좋겠다 성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네. 올림픽으로 치면 양궁 대표네요. 양궁 대표.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금메달 아니야? 뭐 이런 어렵지만 양궁 인공위성 그런 거고. 저희는 수영에서 금메달 딴 아무도 못 따는 박태환이 금메달 딴 거는 이제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처음 땄으니까. 예. 제가 수영보다 더 할 것 같은데 그게 남자 하키 이런 데서 넘사벽 보통 이런 1라운드 데서. 성공하면 그런데 남자 하키 이런 데서 우승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처음이라 이제 이 정도고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네네.